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클래스라는 영역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껏 자바 프로그래밍을 파트 1에서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가장 기초적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했는데, 이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단순히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왔습니다. 이는 그냥 그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변수라든지 아니면 자료형, 그리고 제어문 이러한 것들 등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였고요. 원칙적으로는 자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클래스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2부터가 자바의 진정한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파트 1에서 학습하신 내용은 모든 언어의 대부분 공통적인 영역이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지나가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 9번째 라운드에서는 이 클래스의 기본 구성은 어떻게 생겨 있고, 이 클래스의 객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즉 선언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언되었을 때 메모리에서는 어떻게 생기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객체, 즉 인스턴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생성자 메소드라는 놈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그때 사용되는 키워드인 this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가 생성되었으면 없어져야지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계속 생성만 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라면 어디에서든 공간은 다 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메모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자바에서 마찬가지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활용하는데, 그때 무엇인가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도 역시 이번 라운드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클래스의 기본 구성을 보면요. 자바의 클래스라는 거는 그 내부에 중첩 클래스와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라는 놈을 가집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가 바로 필드, 생성자, 메소드, 그리고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이러한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구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라운드 9번 예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생성이 되었으니까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new에서 클래스를 하나 생성을 시키는데, 임의적으로 my class라는 것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 my class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면 우선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my class라는 것이 하나 생겼네요. 바로 어떤 특정한 이름, 우리가 지정해둔 이름의 앞에 클래스란 예약어가 붙어있는 요 놈을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앞선 예제들, 라운드 2에서 라운드 8까지의 모든 예제들 만들 때 이러한 클래스부터 먼저 생성을 시켰었죠. 이게 바로 클래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라고 하면, 방금 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셨다시피 또 다른 클래스를 내부에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가질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의 멤버로서는 이러한 클래스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클래스, 이너 투 클래스,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PT를 보시면 여기에 보면 필드라는 놈도 가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필드라는 게 바로 멤버 변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필드는 인티저 x 같은 것도 가질 수 있고 인티저 y 혹은 스트링 g라는 것들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의 필드들도 클래스, 그러니까 my class라는 것의 멤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생성자라는 것을 가지는데요. 생성자나 메소드나 둘 다 메소드이기는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생성자 메소드는 클래스 명하고 똑같이 생긴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 메소드는 클래스 명과 이름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하기 위한 메소드인데 사용법이 약간 다릅니다. 여하튼 생성자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다고 했었죠. 대소문자까지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y 클래스라는
메소드라고 하면 뒤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라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생성자 메소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 말고 일반 메소드도 가질 수 있다고 했었네요. 일반 메소드는 public, void, aaa 뭐 이러한 것들도 메소드가 될 거고요. public, void, bbb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메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클래스 내부에는 또 다른 클래스인 중첩 클래스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필드를 가질 수 있고 생성자 메소드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메소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PPT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 내용, 자바 클래스는 이러한 것들을 멤버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러한 클래스는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라는 그 흐름을 보면요. 우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변수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변수를 단순히 사용만 해서 만들 때 불편한 점이 뭐였었냐면 동일하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수행하고자 할 때, 즉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하고자 할 때 보니까 변수명이 다르니까 어떻게 취급되던가요? 뭐 비슷한 구문이라고 하더라도 매번 코드를 해서 작성을 했어야 됐죠. 그러면 그 코드가 반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라인수, 우리가 코딩해야 될 라인수가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배열을 통해서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동일한 자료형으로 구성된 것들은 묶어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렇게 묶어 놓으니까 사용하기가 편하더라 라는 것이 바로 배열이었죠. 근데 이 배열에서는 단순히 변수들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공간들에 대해서만 묶음으로써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어떠한 행위들을 더 추가해서 묶을 수 있다면, 혹은 이 배열에서의 변수들은 자료형이 똑같아야지만 묶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서로 다른 자료형도 묶을 수가 있다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구조체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구조체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은 자료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C에서의 클래스와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배열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행위, 다시 말하면 변수를 묶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KOR, ENG, MATH를 배열로 묶었잖아요. 그렇게 묶은 이유는 그렇죠. 성적을 입력을 받고 그 성적을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행위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즉 국어 점수를 저장할 공간, 영어 점수를 저장할 공간, 수학 점수를 저장할 공간도 물론 필요하려니와 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입력을 받고 다시 입력된 결과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하는 이러한 행동들도 함께 묶어서 덩어리로 만들어두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클래스라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단계로 묶어서 클래스까지 갈 수 있는지 구조체에 대한 설명은 일단 접어둘게요. 클래스나 뭐 구조체나 행위가 있다 없다 그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변수에서부터 배열을 만들고 이 배열에서부터 구조체와 비슷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에 행위까지 한번 넣어보는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해를 못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얘는 mySubject, 나의 과목이라는 식으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최초로 우리가 이 mySubject를 사용할 때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고 출력하기 위해서 자료형을 하나 선언을 했었죠. SCA는 스캐너, E는 new 스캐너. 자, 해서 스캐너 객체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KOR, ENG, MATH 총합을 저장할 공간 TOT를 하나 만들어서 초기화를 시켜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는 system.out.print 국어는 하고 물었고 그리고 KOR에다가는 in.readline이 아니라 in.nextInt라고 해서 국어 점수를 입력받았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일 테니까 비슷한 코드 카피해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다음 수학은 하고는 변수 공간은 math 그 다음에 eng. 자, 그러면 TOT라는 공간은 계산을 하기 위한 거죠. KOR 더하기 ENG 더하기 MATH라는 것을 계산을 했을 거고, 결과적으로 system.out.print line 총합은 TOT.이라고 출력이 되면 프로그램은 끝나겠네요. 자,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in.close 할까요? 자, 얘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run 자, 아래쪽에 실행 국어 점수를 묻고요. 뭐 100점 다 100점으로 가시죠. 국어,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자,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대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고 총합 300점이라는 결과를 나타내었네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과목 수가 늘어나면 이러한 코드들. 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TOT라는 이 영역에도 계속적으로 덧셈이 일어나서 총합을 구하는 작업이 발생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었었나요? 그렇죠. 배열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형을 각각의 자료형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배열로 서브젝트라는 것을 만들고 인티저 공간 몇 개? 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3개의 공간이죠. 거기에 총점을 저장할 공간이니까 과목수 더하기 1 하니까 총 4개의 공간이 만들어지네요. 자, 4개의 공간을 만들고 0번째는 국어, 1번째는 영어, 2번째는 수학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국어와 영어와 수학과 같은 이러한 이름들의 공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나를 더 선언한다고 했었죠. string subject name 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는 국어, 영어, 수학. 자, 이러한 식으로 선언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이 두 개 사이의 연관관계가 뭘까요? 자, 위에 거는 공간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세 개죠. 세 과목이니까. 근데 아래쪽은 총점을 저장할 공간이 있으니까 위에 거의 길이값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4라고 적는 것보다는 subject name.length 더하기 1 이러한 식으로 계산식으로 넣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한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아래쪽에 이러한 반복적인 형태를 매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i가 subject name.length보다 작은 동안 뿔뿔 i 하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동일한 코드를 넣어두고 우선 subject name의 i번째는 이라고 물으면 입력을 받는 곳은 역시 마찬가지 subject의 i번째에다가 입력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입력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TOT라는 공간 어떻습니까? 이 서브젝트의 항상 마지막 공간이 총점의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서브젝트의 마지막 공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서브젝트의 마지막 공간 subject.length-1 이게 마지막 공간이죠. 왜 마이너스 2냐면 서브젝트의 length 하면 총 4개니까 4라고 나오겠죠. 근데 배열은 0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면 3이라는 공간이 될 거고 그게 가장 마지막 공간입니다. 여기에 방금 입력받은 서브젝트의 i번째를 덧셈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 라인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총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서브젝트의 subject.length 마이너스 1번째에 있는 점수가 바로 총합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조금 전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내용과 실행 결과가 같을지 다를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실행을 해 보시게 되면 자, 국어 점수는 100점. 자, 영어 점수 역시 100점. 다음 수학 점수 100점. 이라고 입력을 하면 어때요? 조금 전과 다를 바가 없죠. 바로 이러한 식의 효용성을 위해서 우리가 배열을 사용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우리가 평균을 구해서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 평균은 어떻습니까? 자료형이 다르죠. 인티저라는 자료형이었다라면 우리가 평균은 소수점이 나오는데 인티저라는 자료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형 중에서 플로트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형을 하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식도 역시 마찬가지 플로트 평균 AVG에다가는 서브젝트의 서브젝트.length 마이너스 1번째의 공간을 몇 과목으로 나눠야 됩니까? 서브젝트 name.length 과목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수 나누기 정수는 정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실수 형태로 하나를 변경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평균이 여기서 나올 텐데요. system.out.println 해서 평균은 하면 avg 점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이제는 소수점이 조금 나타나도록 89점, 그 다음에 92점, 그 다음에 77점. 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뭐 258점이고 얘를 3으로 나누면 86점. 소수점이냐 딱 떨어지게 제가 입력을 했네요. 다르게 해볼까요? 88점, 89점, 그 다음에 88점. 자, 그러면 88.33336점이라고 하는 이러한 평균 점수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여하튼 이렇게 정수만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실수를 사용하게 되면 배열로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똑같이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떼주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서 요만큼의 공간을 다시 한 번 더 선언하십시오 라고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재사용하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때부터 구조체 혹은 클래스라는 영역을 배우게 됩니다. 즉 조금 전에 제가 여기 PT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동일한 자료형이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자료도 묶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행위도 함께 포함해서 쓰는 것이 클래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나가게 되냐면 바로 이 void main을 벗어나게 됩니다. 즉 이제는 실제 mySubject라는 영역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mySubject라는 영역으로 누구를 빼내냐면 바로 이러한 변수들을 빼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빼내게 되면 이 변수들은 누구의 멤버가 되는 거냐면 조금 전에는 void main 안에서 일반 변수로 썼었지만 이제는 이것 자체가 바로 mySubject라는 이름의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배우셨지만 생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셔도 좋습니다. mySubject m은 new mySubject라고 하나를 생성을 한 후에 여기에 모든 영역에 m점이라는 글자를 추가적으로 달게 되면 자, 이렇게요. 자, 멤버 필드에 접근을 할 때 객체를 선언해두고 그놈의 객체를 통해서 접근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전부 다 m점이라는 것을 다 붙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m점이라고 다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지금 뭐만 했냐면 단순히 우리가 void main 안에 있던 이 변수들을 어디로 뺐느냐? 바로 이 클래스 밑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빼고 나서 그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 이 객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조금 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어는 뭐 89점, 얘는 88점, 얘도 88점 해서 나타내면 조금 전과 결과값이 동일하죠. 자, 이러한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바로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어떤 그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들도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마치 배열인 것 같죠? 근데 배열은 몇 번째 위치 번째를 지정을 하지만 이렇게 클래스로 묶어두니까 위치 번째가 아니라 그냥 그 각각의 객체 이름을 점 찍어서 접근을 하면 되더라 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이제 실제로 클래스로 보면 이 변수들을 만들어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과목의 점수를 입력을 받고 계산을 하고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행위도 한번 넣어볼까요? 행위를 어떻게 넣냐면 public void 뭐 input 값을 입력받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put이라는 것은 지금 for 루프를 돌면서 input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 잘라내어서 요 안에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자신 속이니까 이제 m이라는 글자는 없어집니다. 스스로 객체이기 때문에 m이라는 것은 바깥쪽에서 부를 때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요. 이제 계산하는 영역의 행위도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calc, 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계산이 한 영역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를 안에다가 넣고 m, 객체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하면 계산 영역도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출력 영역이네요. 출력하고 종료 짓는 것까지 한꺼번에 잘라내고 자, 그래서 output 해놓고 역시 객체로 호출하는 부분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사실 뭐 인점 클로즈는 여기 입력받는 요 끝에 인점 클로즈 해서 닫아버리시면 되겠죠. 뭐 출력하는 곳까지 인을 가져갈 일이 없으니까. 자, 해서 만들어 두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객체를 만들면 아래쪽에서는 m을 통해서 일단 입력을 받아라. input 호출하고요. 그 다음 m.calc 계산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m.output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는 요 네 줄만 있으면 프로그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클래스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변수도 선언해주고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것도 정의를 미리 다 해놓고 해놓은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부분만 작성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 부분만 작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어서 누군가가 이만큼의 클래스, mySubject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lear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작성을 해서 mylearn 이 mylearn 속에다가 이 부분만 작성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얘를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조금 전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지. 자, 실행을 시키면 국어 점수는 100점, 영어 점수는 88점, 수학 점수는 95점. 자, 해서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 즉 계산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mylearn 얘 하나밖에 없지만 실제 mySubject를 호출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클래스라는 영역을 배우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보이는 이 클래스, 그러니까 변수를 단순히 사용했을 때와 지금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지금 보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만큼 재활용성, 재사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클래스라는 영역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내용이 어려우시면 한번 반복적으로 다시 이 영역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